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국힘의 그 당내 지금 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하나의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내면을 보면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캐파가 너무 커요. 앞으로 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혁명이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혁명이라고 쓰면은 뭐 공산혁명 뭐 이런 조금 프랑스 대혁명 같은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연상이 되니까 저는 이제 폭력이라는 마음보다도 개혁인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혁이다. 마치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들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단계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훈 계가 지금 제명을 당하면서 당내 싸움으로 보이지만은 이 밑에 있는 권력 구조나 이런 어떤 시스템들 보면은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어떤 그 당의 정체성과 앞으로 세계사적인 흐름 이런 것과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명청대전이라고 하죠. 정청래와 이재명 간의 싸움과는 완전히 그 격이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명청대전이야말로 그야말로 차기 대권을 향한 권력 싸움이죠, 그냥.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은 구조적인 싸움이고 앞으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 싸움의 진행 과정을 보면 단순히 그냥 단계 사건으로 지금 이제 이것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이제 한동훈 걔가 축출이 됐지만 한동훈 축출이 됐지만 제명이 됐지만요. 이제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어, 윤 대통령이 재임할 때부터 이 계속 갈등이 있었죠.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안 돼, 특검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국힘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사건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다. 저도 그 생각 동의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한동훈 이자가 그냥 내란이다 얘기하는 순간에 완전히 그 탄핵으로 기울면서 이 12명 탄핵의 찬성표를 한동기가 던지면서 지금 탄핵되어지고 국힘이 완전히 힘든 그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단계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축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냐? 응? 응? 그 이면은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냐? 자, 한동훈을 지원하는 초기 언론 매체들이 조중동이었죠. 조중동이요. 이른바 레거시 언론이요. 자, 그러면 이 레거시 언론이
지금 이제 기업들 사실 그 정치권들과 연관이 되어지면서 한 축을 형성한 것이 바로 한동훈 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한 SNS를 통해서 한 축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죠. 이 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레거시 언론이냐 아니면은 그 유튜브 SNS냐, 그때부터 사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탄핵 사건으로 이제 터지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뭐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정치 사상 형성하냐면 반중, 그리고 이른바 반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그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반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공, 반중. 자, 그러면서 그 그 계엄령 포고문에 뭐가 나와요? 중국 스파이들의 간첩 활동 문제 나오죠. 반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를 다시 내세우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킨 거예요. 반공, 반중. 근데 이제 조중동과 한동훈은 그런 계열이 아닌 거죠. 보수라고는 얘기하지만 반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공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 세력들이 잠식해 있으면서 그 국힘을 암약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쭉 내려오다가 요즘에 장동욱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반공을 당내 당규 당원에 넣겠다. 당규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반공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반공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 반공을 이어가겠다라고 이게 서두에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요? 산업화, 경제발전, 뭐 시장 자유, 뭐 이런 얘기들을 넣으면서 다시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그 산업화와 반공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들은 이런 반공, 이거는 이미 뭐예요? 대탕트 시대 중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공은 이제 아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소련 공산당이 없어졌나요? 중국 공산당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양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 공산 네오마르크시즘이나 이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서구의 사상적 주류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존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반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공을 내세우고 반중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정체성, 당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이 지금 내분하고 있는 명청대전과는 이 싸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뭐래요? 그 반공 산업화를 당헌 당규에 넣는 순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공을 이어가는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윤어게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을 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엄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질 수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올냐 아니냐 따지면 그 이전에 계엄 이전에 그 정신이 뭐였냐라는 거죠. 반공을 하는 정신, 그것이 계엄으로 이어졌다. 면은 그 반공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바로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세계사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더 활발하게 반공, 반중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같이 세계화의 어떤 물결이 이제 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이제 반공, 반중을 하면서 자유진영의 어떤 동맹을 형성하면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과정 중에서 국힘에서 반공을 국시를 당헌 당규로 내세우는 정당이 딱 들어간다? 이거는 한미 동맹이나 세계사적인 의미가 여기 한반도 내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세력이.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당내 분규가 아니고 당내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사적 전환이 국힘으로 녹아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있고 그 뒤에 레거시 언론과 유튜브 세력들이 지금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사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 명청대전과는 격이 틀린 거죠.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동혁과 한동훈한테 밀린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장악을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한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그거는 뭐야? 지금 장동혁 후는 국힘 내부부터 지금 정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뭐 지방선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방선거 이겨야 되죠.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냐만의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장동혁호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역사의 흐름에 동행하는 세력들이 늘어나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장동혁호는 혁명이고 이거는 당내 계파 싸움이 아니다. 세계사적 흐름에 이 구조 속에 대한민국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이걸 당내 정리를 하고 민주당하고 싸울 때
우리 국가 정체성과 우리 보수 세력이 하나의 반공을이라고 하는 그 기치 속에 결집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중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당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데 중도가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레거시 언론을 보면 국힘 언론이 뭐 국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는데 레거시 언론이니까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왜? 장동혁 군은 사라져야 되니까. 반면에 어때요? 유튜브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의 박빙이랑 어떤 때는 우세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게 차이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요, 트럼프가 모르는 거죠. 미 대사관이나 타 보고가 올라가요.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정체성이 확실해질 때 외교나 어?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은 단순히 당내 분규가 아닌 국가의 미래,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하나의 혁명과 같은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장동혁 대표가 이걸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